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거셌던 9월의 어느 아침,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작은 방 안에서 한 여인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자, 아름다운 우리옷, 한복을 짓는 한복사입니다. 안방에서 작업실이 있는 건너방으로 향하는 몇 걸음이 그녀의 출근길이자 세상의 전부입니다. 여기가 제 직장이에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보셨어요? 재봉틀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는 작업실. 그녀는 아침부터 한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보통 이게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배우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배웠습니다.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려웠던 가정 형편, 특별한 재주 하나 없던 그녀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동아줄은 바로 한복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바느질을 배우고 옷감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좁은 작업실,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작은 강아지뿐입니다. 알았어. 엄마도 사랑해. 우리 강아지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강아지를 끌어안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냥 나 자신만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높은 울타리, 철벽을 딱 쌓아놓고 누구도 이 안으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랠 뿐입니다. 식사를 거를 때는 물 한 모금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지만 한번 먹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안 먹을 때는 죽어라 안 먹고 먹을 때는 막 비벼서 한 양푼씩 먹어요. 그녀는 요즘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복숭아, 오미자 액기스, 복분자 등 건강을 생각한 듯한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이 대부분이라는데 그녀는 어째서 살이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사서 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날 저녁, 그녀의 식사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냉장고에 가득했던 다이어트 음식은 온데간데 없고 기름에 지지고 튀긴 고열량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오릅니다. 심지어 또 다른 냉장고에서는 수많은 밑반찬이 쏟아져 나와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허겁지겁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는 그녀. 밥 한 술에 짜디짠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녀가 한 끼에 먹는 반찬 종류만 수십 가지.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한 끼 권장 섭취량이 600에서 700칼로리인 반면 그녀의 한 끼 식사는 무려 1200칼로리에 육박합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한 움큼의 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입니다. 방치했던 살들은 어느새 비만이 되었고 비만은 그녀의 온몸에 심각한 질병을 남겼습니다. 당뇨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고혈압은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당뇨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허벅지에는 체중을 이기지 못한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서 일할 때마다
다리가 저려왔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100kg에 육박하는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녀에게는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배신감. 전 남편이 속을 엄청나게 썩였어요. 같이 살 때는 사사건건 다투고 맞아서 골병 들고 힘들었죠. 그러다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제가 1년에 22kg이 쪘어요. 말이 되나요? 1년에 22kg이 찐다는 게 두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시작된 비만.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찌는 그녀의 모습을 싫어했고 결국 외도를 일삼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나를 배신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살쪄서 싫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누가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 상처는 지독한 트라우마가 되어 그녀의 삶을 올감했습니다. 그날 밤 제작진은 그녀의 방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깊은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어김없이 주방으로 향합니다.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을 꺼내 먹고 디저트로 포도 한 송이까지 챙겨 먹고서야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녀의 폭식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종일 방에서만 지내던 그녀가 예닐로 문 밖으로 나섭니다. 골목 끝에서 딸과 사위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계단을 오르며 엄마처럼 숨을 헐떡입니다. 아이고, 너도 힘들구나. 사실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시급해요. 그런데 쟤는 살찐 거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 BMI. 정상 범위가 22, 9 이하, 25 이상이면 비만, 30을 넘어가면 고도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엄마 정자 씨의 체질량 지수는 37, 5. 심각한 고도 비만입니다. 그리고 딸 진영 씨 역시 33, 7로 고도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녀의 식사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3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고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된 엄마의 쌈은 그 크기부터 남달랐고 딸은 고열량 소스를 듬뿍 발라 먹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엄마와 떨어져 살았던 딸 진영씨. 고등학교 졸업 후 엄마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식습관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면서 야식을 사오셨어요. 치킨, 고기 같은 것들이요. 둘 다 매운 것도 좋아해서 매운 음식도 많이 시켜 먹었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닮아간 모녀. 엄마는 이제 딸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고통을 봅니다. 딸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겪었던 아픔이잖아요.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며 어우,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수군거렸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을 만큼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딸이 그런 일을 겪을까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생활습관병이자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즐기는 음식을 자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부모의 생활습관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최대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도 비만은 단순히 살이 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규정한 이유입니다. 딸 진영 씨의 생활습관은 엄마와 판박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남편과 함께 고열량의 치킨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소파에 눕습니다. 부부는 살이 찌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영 씨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개하지 않은 수납장 안에는 과자와 초콜릿 등 각종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고도비만 모녀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엄마 정자 씨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당뇨와 여러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로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며 10년, 20년 뒤에는 관절 질환으로 거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를 작게 만들고 소장을 바로 연결해 음식물 흡수를 줄이는 우회술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권고되었습니다. 반면 딸 진영 씨는 아직 심각한 합병증이 없어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솔루션이 시작되고 엄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치료사와 마주 앉은 그녀는 남편에 대한 슬픔과 외로움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자고 있어도 너무 외로워서 밤새도록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치료사는 그녀의 마음속에 더 깊은 응어리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치료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살 때 겪었던 끔찍한 기억.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였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냐고. 그 말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녀를 짓눌러왔던 것은 100kg의 몸무게가 아니었습니다. 45년간 골마 터진 마음의 상처, 그 아픔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쿠션을 내리치며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어. 죽어라. 죽어. 45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속이 다 후련해요.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안 아프네요. 엄마의 아픔을 처음으로 마주한 딸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의 고민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엄마니까 의뢰 그런 줄로만 알았던 제가 너무 미안해요. 며칠 후 엄마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등산용 워킹머신과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내 체조를 배우며 땀을 흘렸습니다. 심리치료 후 엄마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꺼렸던 그녀가 스스로 공원을 찾았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이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정말 좋네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수줍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그녀. 단 한 번의 심리치료가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우회술 수술 2주 후 그녀는 8kg을 감량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질병이었던 코골이가 사라져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만성피로가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개운해졌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름에 지지고 볶던 음식 대신 찌거나 삶은 저열량, 고단백 위주의 식단으로 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진영 씨 역시 4주간의 운동과 식이 조절로
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웠던 인스턴트 음식과 간식은 사라지고 신선한 채소와 저지방 우유, 곤약 같은 건강한 식재료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솔루션이 시작된 지 6주 후, 엄마는 총 2kg을, 딸은 7kg을 감량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체구가 작아지고 턱선이 드러났으며 특히 복부에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솔루션을 마친 어느 날, 가족들은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한결 밝아진 표정의 엄마가 먼저 딸에게 고향에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빼앗겼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찾은 고향집. 그곳에는 그녀의 늙은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야인 모습을 본 노모는 살 많이 빠졌네라며 딸의 등을 쓸어줍니다. 늘 외로움에 시달렸던 그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는 든든한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모녀 3대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가야죠. 그것뿐이에요. 엄마가 평범한 삶을 사시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눌렀던 상처의 무게. 그 무게를 걷어내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은 모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 사람의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처럼 늘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하게.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거셌던 9월의 어느 아침,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작은 방 안에서 한 여인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자. 아름다운 우리옷, 한복을 짓는 한복사입니다. 안방에서 작업실이 있는 건너방으로 향하는 몇 걸음이 그녀의 출근길이자 세상의 전부입니다. 여기가 제 직장이에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보셨어요? 재봉틀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는 작업실. 그녀는 아침부터 한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보통 이게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배우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배웠습니다.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려웠던 가정 형편, 특별한 재주 하나 없던 그녀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동아줄은 바로 한복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바느질을 배우고 옷감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좁은 작업실,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작은 강아지뿐입니다. 알았어. 엄마도 사랑해. 우리 강아지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강아지를 끌어안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냥 나 자신만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높은 울타리, 철벽을 딱 쌓아놓고 누구도 이 안으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랠 뿐입니다. 식사를 거를 때는 물 한 모금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지만 한번 먹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안 먹을 때는 죽어라 안 먹고 먹을 때는 막 비벼서 한 양푼씩 먹어요.
그녀는 요즘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복숭아, 오미자 액기스, 복분자 등 건강을 생각한 듯한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이 대부분이라는데 그녀는 어째서 살이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사서 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날 저녁, 그녀의 식사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냉장고에 가득했던 다이어트 음식은 온데간데 없고 기름에 지지고 튀긴 고열량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오릅니다. 심지어 또 다른 냉장고에서는 수많은 밑반찬이 쏟아져 나와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허겁지겁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는 그녀. 밥 한 술에 짜디짠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녀가 한 끼에 먹는 반찬 종류만 수십 가지.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한 끼 권장 섭취량이 600에서 700칼로리인 반면 그녀의 한 끼 식사는 무려 1200칼로리에 육박합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한 움큼의 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입니다. 방치했던 살들은 어느새 비만이 되었고 비만은 그녀의 온몸에 심각한 질병을 남겼습니다. 당뇨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고혈압은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당뇨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허벅지에는 체중을 이기지 못한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서 일할 때마다 다리가 저려왔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100kg에 육박하는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녀에게는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배신감. 전 남편이 속을 엄청나게 썩였어요. 같이 살 때는 사사건건 다투고 맞아서 골병 들고 힘들었죠. 그러다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제가 1년에 22kg이 쪘어요. 말이 되나요? 1년에 22kg이 찐다는 게 두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시작된 비만.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찌는 그녀의 모습을 싫어했고 결국 외도를 일삼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나를 배신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살쪄서 싫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누가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 상처는 지독한 트라우마가 되어 그녀의 삶을 올감했습니다. 그날 밤 제작진은 그녀의 방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깊은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어김없이 주방으로 향합니다.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을 꺼내 먹고 디저트로 포도 한 송이까지 챙겨 먹고서야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녀의 폭식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종일 방에서만 지내던 그녀가 웬일로 문 밖으로 나섭니다. 골목 끝에서 딸과 사위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계단을 오르며 엄마처럼 숨을 헐떡입니다. 아이고, 너도 힘들구나. 사실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시급해요. 그런데 쟤는 살찐 거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 BMI. 정상 범위가 22, 9 이하, 25 이상이면 비만, 30을 넘어가면 고도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엄마 정자 씨의 체질량 지수는 37, 5. 심각한 고도 비만입니다. 그리고 딸 진영 씨 역시 33, 7로 고도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녀의 식사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세 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고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된 엄마의 쌈은 그 크기부터 남달랐고, 딸은 고열량 소스를 듬뿍 발라 먹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엄마와 떨어져 살았던 딸 진영씨. 고등학교 졸업 후 엄마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식습관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면서 야식을 사오셨어요. 치킨, 고기 같은 것들이요. 둘 다 매운 것도 좋아해서 매운 음식도 많이 시켜 먹었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닮아간 모녀. 엄마는 이제 딸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고통을 봅니다. 딸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겪었던 아픔이잖아요.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며 어우,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수군거렸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을 만큼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딸이 그런 일을 겪을까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생활습관병이자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즐기는 음식을 자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부모의 생활습관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최대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도비만은 단순히 살이 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규정한 이유입니다. 딸 진영씨의 생활습관은 엄마와 판박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남편과 함께 고열량의 치킨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소파에 눕습니다. 부부는 살이 찌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영씨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개하지 않은 수납장 안에는 과자와 초콜릿 등 각종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고도비만 모녀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엄마 정자 씨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당뇨와 여러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로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며 10년, 20년 뒤에는 관절 질환으로 거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를 작게 만들고 소장을 바로 연결해 음식물 흡수를 줄이는 우회술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권고되었습니다. 반면 딸 진영 씨는 아직 심각한 합병증이 없어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솔루션이 시작되고 엄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치료사와 마주 앉은 그녀는 남편에 대한 슬픔과 외로움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자고 있어도 너무 외로워서 밤새도록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치료사는 그녀의 마음속에 더 깊은 응어리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치료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살 때 겪었던 끔찍한 기억.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였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냐고. 그 말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녀를 짓눌러왔던 것은 100kg의 몸무게가 아니었습니다. 45년간 골마 터진 마음의 상처, 그 아픔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쿠션을 내리치며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어. 죽어라. 죽어. 45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속이 다 후련해요.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안 아프네요. 엄마의 아픔을 처음으로 마주한 딸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의 고민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엄마니까 의뢰 그런 줄로만 알았던 제가 너무 미안해요. 며칠 후 엄마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등산용 워킹머신과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내 체조를 배우며 땀을 흘렸습니다. 심리치료 후 엄마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꺼렸던 그녀가 스스로 공원을 찾았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이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정말 좋네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수줍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그녀. 단 한 번의 심리치료가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우회술 수술 2주 후 그녀는 8kg을 감량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질병이었던 코골이가 사라져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개운해졌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름에 지지고 볶던 음식 대신 찌거나 삶은 저열량, 고단백 위주의 식단으로 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진영씨 역시 4주간의 운동과 식이 조절로 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웠던 인스턴트 음식과 간식은 사라지고 신선한 채소와 저지방 우유, 곤약 같은 건강한 식재료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솔루션이 시작된 지 6주 후 엄마는 총 2kg을, 딸은 7kg을 감량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체구가 작아지고 턱선이 드러났으며 특히 복부에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솔루션을 마친 어느 날 가족들은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한결 밝아진 표정의 엄마가 먼저 딸에게 고향에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빼앗겼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찾은 고향집. 그곳에는 그녀의 늙은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야인 모습을 본 노모는 살 많이 빠졌네라며 딸의 등을 쓸어줍니다. 늘 외로움에 시달렸던 그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는 든든한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모녀 3대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가야죠. 그것뿐이에요. 엄마가 평범한 삶을 사시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눌렀던 상처의 무게, 그 무게를 걷어내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은 모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 사람의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처럼 늘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하게.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거셌던 9월의 어느 아침,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작은 방 안에서 한 여인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자. 아름다운 우리옷, 한복을 짓는 한복사입니다. 안방에서 작업실이 있는 건너방으로 향하는 몇 걸음이 그녀의 출근길이자 세상의 전부입니다. 여기가 제 직장이에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보셨어요? 재봉틀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는 작업실. 그녀는 아침부터 한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보통 이게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배우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배웠습니다.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려웠던 가정 형편, 특별한 재주 하나 없던 그녀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동아줄은 바로 한복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바느질을 배우고 옷감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좁은 작업실,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작은 강아지뿐입니다. 알았어. 엄마도 사랑해. 우리 강아지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강아지를 끌어안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냥 나 자신만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높은 울타리, 철벽을 딱 쌓아놓고 누구도 이 안으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랠 뿐입니다. 식사를 거를 때는 물 한 모금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지만 한번 먹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안 먹을 때는 죽어라 안 먹고 먹을 때는 막 비벼서 한 양푼씩 먹어요. 그녀는 요즘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복숭아, 오미자 액기스, 복분자 등 건강을 생각한 듯한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이 대부분이라는데 그녀는 어째서 살이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사서 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날 저녁, 그녀의 식사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냉장고에 가득했던 다이어트 음식은 온데간데 없고 기름에 지지고 튀긴 고열량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오릅니다. 심지어 또 다른 냉장고에서는 수많은 밑반찬이 쏟아져 나와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허겁지겁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는 그녀. 밥 한 술에 짜디짠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녀가 한 끼에 먹는 반찬 종류만 수십 가지.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한 끼 권장 섭취량이 600에서 700칼로리인 반면 그녀의 한 끼 식사는 무려 1200칼로리에 육박합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한 움큼의 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입니다. 방치했던 살들은 어느새 비만이 되었고 비만은 그녀의 온몸에 심각한 질병을 남겼습니다. 당뇨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고혈압은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당뇨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허벅지에는 체중을 이기지 못한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서 일할 때마다 다리가 저려왔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100kg에 육박하는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녀에게는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배신감. 전 남편이 속을 엄청나게 썩였어요. 같이 살 때는 사사건건 다투고 맞아서 골병 들고 힘들었죠.
그러다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제가 1년에 22kg이 쪘어요. 말이 되나요? 1년에 22kg이 찐다는 게 두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시작된 비만.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찌는 그녀의 모습을 싫어했고 결국 외도를 일삼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나를 배신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살쪄서 싫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누가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 상처는 지독한 트라우마가 되어 그녀의 삶을 올감했습니다. 그날 밤 제작진은 그녀의 방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깊은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어김없이 주방으로 향합니다.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을 꺼내 먹고 디저트로 포도 한 송이까지 챙겨 먹고서야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녀의 폭식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종일 방에서만 지내던 그녀가 웬일로 문 밖으로 나섭니다. 골목 끝에서 딸과 사위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계단을 오르며 엄마처럼 숨을 헐떡입니다. 아이고, 너도 힘들구나. 사실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시급해요. 그런데 쟤는 살찐 거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 BMI. 정상 범위가 22, 9 이하, 25 이상이면 비만, 30을 넘어가면 고도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엄마 정자 씨의 체질량 지수는 37, 5. 심각한 고도비만입니다. 그리고 딸 진영 씨 역시 33, 7로 고도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녀의 식사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3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고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된 엄마의 쌈은 그 크기부터 남달랐고 딸은 고열량 소스를 듬뿍 발라 먹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엄마와 떨어져 살았던 딸 진영씨. 고등학교 졸업 후 엄마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식습관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면서 야식을 사오셨어요. 치킨, 고기 같은 것들이요. 둘 다 매운 것도 좋아해서 매운 음식도 많이 시켜 먹었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닮아간 모녀. 엄마는 이제 딸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고통을 봅니다. 딸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겪었던 아픔이잖아요.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며 어우,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수군거렸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을 만큼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딸이 그런 일을 겪을까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생활습관병이자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즐기는 음식을 자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부모의 생활습관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최대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도비만은 단순히 살이 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규정한 이유입니다. 딸 진영 씨의 생활습관은 엄마와 판박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남편과 함께 고열량의 치킨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소파에 눕습니다. 부부는 살이 찌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영 씨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개하지 않은 수납장 안에는 과자와 초콜릿 등 각종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고도비만 모녀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엄마 정자 씨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당뇨와 여러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로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며 10년, 20년 뒤에는 관절 질환으로 거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를 작게 만들고 소장을 바로 연결해 음식물 흡수를 줄이는 우회술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권고되었습니다. 반면 딸 진영 씨는 아직 심각한 합병증이 없어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솔루션이 시작되고 엄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치료사와 마주 앉은 그녀는 남편에 대한 슬픔과 외로움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자고 있어도 너무 외로워서 밤새도록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치료사는 그녀의 마음속에 더 깊은 응어리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치료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살 때 겪었던 끔찍한 기억.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였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냐고. 그 말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녀를 짓눌러왔던 것은 100kg의 몸무게가 아니었습니다. 45년간 골마 터진 마음의 상처, 그 아픔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쿠션을 내리치며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어. 죽어라. 죽어. 45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속이 다 후련해요.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안 아프네요. 엄마의 아픔을 처음으로 마주한 딸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의 고민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엄마니까 의뢰 그런 줄로만 알았던 제가 너무 미안해요. 며칠 후 엄마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등산용 워킹머신과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내 체조를 배우며 땀을 흘렸습니다. 심리치료 후 엄마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꺼렸던 그녀가 스스로 공원을 찾았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이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정말 좋네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수줍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그녀. 단 한 번의 심리치료가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우회술 수술 2주 후 그녀는 8kg을 감량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질병이었던 코골이가 사라져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개운해졌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름에 지지고 볶던 음식 대신 찌거나 삶은 저열량, 고단백 위주의 식단으로 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진영씨 역시 4주간의 운동과 식이 조절로 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웠던 인스턴트 음식과 간식은 사라지고 신선한 채소와 저지방 우유, 곤약 같은 건강한 식재료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솔루션이 시작된 지 6주 후 엄마는 총 2kg을, 딸은 7kg을 감량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체구가 작아지고 턱선이 드러났으며 특히 복부에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솔루션을 마친 어느 날 가족들은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한결 밝아진 표정의 엄마가 먼저 딸에게 고향에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빼앗겼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찾은 고향집. 그곳에는 그녀의 늙은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야인 모습을 본 노모는 살 많이 빠졌네라며 딸의 등을 쓸어줍니다. 늘 외로움에 시달렸던 그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는 든든한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모녀 3대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가야죠. 그것뿐이에요. 엄마가 평범한 삶을 사시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눌렀던 상처의 무게. 그 무게를 걷어내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은 모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 사람의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처럼 늘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하게.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거셌던 9월의 어느 아침,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작은 방 안에서 한 여인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자. 아름다운 우리옷, 한복을 짓는 한복사입니다. 안방에서 작업실이 있는 건너방으로 향하는 몇 걸음이 그녀의 출근길이자 세상의 전부입니다. 여기가 제 직장이에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보셨어요? 재봉틀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는 작업실. 그녀는 아침부터 한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보통 이게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배우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배웠습니다.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려웠던 가정 형편, 특별한 재주 하나 없던 그녀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동아줄은 바로 한복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바느질을 배우고 옷감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좁은 작업실,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작은 강아지뿐입니다. 알았어. 엄마도 사랑해. 우리 강아지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강아지를 끌어안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냥 나 자신만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높은 울타리, 철벽을 딱 쌓아놓고 누구도 이 안으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랠 뿐입니다. 식사를 거를 때는 물 한 모금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지만 한번 먹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안 먹을 때는 죽어라 안 먹고 먹을 때는 막 비벼서 한 양푼씩 먹어요. 그녀는 요즘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복숭아, 오미자 액기스, 복분자 등 건강을 생각한 듯한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이 대부분이라는데 그녀는 어째서 살이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사서 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날 저녁, 그녀의 식사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냉장고에 가득했던 다이어트 음식은 온데간데 없고 기름에 지지고 튀긴 고열량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오릅니다. 심지어 또 다른 냉장고에서는 수많은 밑반찬이 쏟아져 나와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허겁지겁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는 그녀. 밥 한 술에 짜디짠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녀가 한 끼에 먹는 반찬 종류만 수십 가지.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한 끼 권장 섭취량이 600에서 700칼로리인 반면 그녀의 한 끼 식사는 무려 1200칼로리에 육박합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한 움큼의 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입니다. 방치했던 살들은 어느새 비만이 되었고 비만은 그녀의 온몸에 심각한 질병을 남겼습니다. 당뇨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고혈압은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당뇨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허벅지에는 체중을 이기지 못한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서 일할 때마다 다리가 저려왔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100kg에 육박하는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녀에게는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배신감. 전 남편이 속을 엄청나게 썩였어요. 같이 살 때는 사사건건 다투고 맞아서 골병 들고 힘들었죠. 그러다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제가 1년에 22kg이 쪘어요. 말이 되나요? 1년에 22kg이 찐다는 게 두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시작된 비만.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찌는 그녀의 모습을 싫어했고 결국 외도를 일삼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나를 배신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살쪄서 싫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누가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 상처는 지독한 트라우마가 되어 그녀의 삶을 올감했습니다. 그날 밤 제작진은 그녀의 방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깊은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어김없이 주방으로 향합니다.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을 꺼내 먹고 디저트로 포도 한 송이까지 챙겨 먹고서야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녀의 폭식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종일 방에서만 지내던 그녀가 웬일로 문 밖으로 나섭니다. 골목 끝에서 딸과 사위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계단을 오르며 엄마처럼 숨을 헐떡입니다. 아이고, 너도 힘들구나. 사실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시급해요. 그런데 쟤는 살찐 거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 BMI. 정상 범위가 22, 9 이하, 25 이상이면 비만, 30을 넘어가면 고도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엄마 정자 씨의 체질량 지수는 37, 5. 심각한 고도 비만입니다. 그리고 딸 진영 씨 역시 33, 7로 고도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녀의 식사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3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고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된 엄마의 쌈은 그 크기부터 남달랐고 딸은 고열량 소스를 듬뿍 발라 먹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엄마와 떨어져 살았던 딸 진영씨. 고등학교 졸업 후
엄마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식습관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면서 야식을 사오셨어.